근데 사람 호스피스가 건강보험이 적용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아니요. 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에서도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는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에서 호스피스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거의 50년 정도 됐어요. 50년? 아닌가? 60년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60년 됐나? 지금 2022년인가요? 네네. 한 6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첨지교에서 들어왔고 수녀님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특히 암 환자들 때문에 그런 호스피스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처음 들어오신 분은 이경식 박사님이라고 서울 성모병원, 네. 지금은 예전에 강남 성모병원이었던 종양내과 과장님이었던 분이 들여왔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전 초등학교 때 그 책들 읽었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동물에 이런 개념이 적용된 거는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암으로 죽었는지도 모르던 시절도 있었어요. 애들이 밥을 안 먹네? 좀 그러네? 하다가 죽는 아이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수약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암들도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은 호스피스라는 개념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에서는 명확하게 호스피스는 누가 받아야 되는지 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환자의 전신 상태가 악화되는 말기 암 환자, 사람에선 그런 사람들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의 시행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 예상되는 기대 여명이 6개월 미만일 때,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환자의 진단 이유를 알고 있고 환자와 가족들이 완화적인 치료를 원할 때, 이제 난 좀 편안해지고 싶어 라고 원할 때 되고요. 그리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으면서 네. 악화되는 시기에 있을 때, 계속 내리막길이 되면은 호스피스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아이들에게 호스피스를 하면 좋을까 라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1980년대에 시작된 거예요. 한 40년 정도 됐죠. 호스피스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다 고치지 못하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완치는 시키지 못하지만 좀 편안하게 해주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치료예요. 동물 환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보호자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다 키우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고생하는 게 보고 싶지 않다고. 치료 과정은 고생이거든요. 치료는 힘든 과정일 수도 있는데, 어떤 보호자분들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힘들게 치료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하면서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하면서 집에 데려가시거든요. 근데 편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왜냐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 케어라는 거는 집에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호스피스 케어라는 거는 최대한 이 아이가 편안할 수 있는 대증 치료를 하는 거예요. 구토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항구토제를 쓸 수 있는 다양한 약들을 쓰고, 통증 때문에 굉장히 아프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진통제를 쓰고, 그 밖에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케어를 받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호스피스 케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은 그냥 얘 너무 고생하는 거 싫어요 하면서 집에 데려가시는 게 가장 안 좋은, 사실 치료가 아니죠. 포기인 거죠. 그 포기한 환자들이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호스피스 케어는 진짜 순수하게 목적은 이 아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완치가 아니라 편안해지는 걸 목표로 하는 모든 케어를 통틀어서 호스피스 케어라고 부르는 거죠. 호스피스를 결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치료가 안 될 때, 기대 수명이 3개월 이내일 때, 아니면 적극적인 치료,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종양에서는 할 때. 그리고 어떤 종양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수술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특별 완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을 때 호스피스 치료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암 진단을 받아서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다음에 호스피스를 결정하고 2차 병원으로 다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좀 굉장히 멀어가지고 안 그래도 아픈데 네. 얘를 데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담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래서 내가 평일 낮에 돌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입원해 있는 게 애들은 편할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항고 투자를 맞는다든지 먹지 못할 때 수액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튜브로 영양 공급을 받을 때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호스피스 케어를 할 때 사람에서는 명백하게 호스피스 케어는 이 환자와 가족을 돌본다고. 호스피스의 대상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반려동물의 호스피스에서는 아직까지 정의라든지 대상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호스피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호자의 삶의 질도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은 그 집안 전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삶의 질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끔은 평일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에게도.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 있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집에 있는 게 편하긴 하지만 집에서 계속 구토하고 아픈 것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약물 치료, 계속 수액으로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에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떨 때는 이제 보호자분의 생각인 거죠. 그럼 이제 호스피스를 해야겠다고 이제 결정이 됐을 때 보호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네. 굉장히 큰 불효를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살이 되면 집을 안 나가는 게 불효예요. 그래서 다 독립을 해서 엄마 아빠랑 따로 떨어져서 살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은 두 분이서 살다가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는 게 약간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같이 살다가 결혼할 때 독립을 했다가 네. 그리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은 다시 모시고 사는 네. 그런 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 약간 불효. 그리고 부모님들이 편찮으실 때 요양병원에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다들 이렇게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어렸을 때 이렇게 돌봤는데 하면서 나는 돈으로 요양병원에 보냈다. 근데 집보다 병원이 더 안전하고요. 네. 그리고 집보다 병원에서 더 좋은 케어를 많이 받으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돌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훈련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케어를 더 잘해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내가 데리고 있다고 얘를 더 위한 거다, 얘가 더 편하다, 그리고 얘를 병원에 보냈다고 해서 잘못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아프실 때 병원에 입원시켜 오면은 다 불효게요? 호스피스 하다 보면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네. 가족한테서도 이제 네.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사실 맞아요. 보호자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든데 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더 많이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에는 프로페셔널 오지랖파들이 너무 많아요. 네. 키우면 키워서 문제, 안 키우면 안 키워서 문제, 병원을 가면 가서 문제, 안 가면 안 가서 문제.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듣고요. 같이 비슷한 걸 겪는 사람들끼리 많이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가 돼요. 근데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는데 어떤 말이 더 큰 상처를 남기긴 해요. 가까운 사람이 했을 때, 특히 가족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대표적인 게 네 엄마 아빠한테 반말해봐라. 효녀 효자 소리 듣는다. 그럴 때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사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긴 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실 무시할 수 있는데 맨날 보는 가족들이 나한테 나 아플 때 그렇게 할래? 나한테 반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언을 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면은 그 보호자분들도 심리적 상담을 받으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보호자도 행복해야 되거든요.